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기획 두 번째 순서는 검찰개혁입니다.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해체될 예정이지만 보안 수사권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여전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거대 여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큰 틀에선 달성된 셈인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선 공소청에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론 생각이 다릅니다.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수단으로 이른바 전권 송치를 부활시킬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둬야 한다는 쪽과 모든 사건을 새로 만들 공소청에 송치하면 과거와 다를 게 뭐냐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후속 방안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실 산하 전담기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기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40명이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란 특검 검사들도 집단 반발하는 형식의 상복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어찌 보셨는지 조성식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검사들을 항상 비판하지만 그래도 검사들 자 김건희 특검 검사들은 우리 주 기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일부 네. 극히 일부겠죠. 다는 아니고 일부 검사들이 뭔가 계속 좀 조짐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있었어요. 네, 계속 모였었어요. 그리고 맞아.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 특검 중에 제일 생물 같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면서도 막 자꾸 계속 새로 나오니까. 나온 게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내란 특검도 뭐 좀 비슷한데 이제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의 이제 그 업무 강도에 대한 그런 불만도 일부 있다 그러고 검사 수사관들이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검찰청 폐지 이걸 이제 맞으니까 누군가 이제 뭐 주도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 이상은 못 나갈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 저 사진에 나오네. 상복 저거 차림. 검은 넥타이. 네. 저게요. 반반이 반반. 아니, 반반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조은석 특검이 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상을 당했어요. 실제로 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29일 날 당해서 이제 1일 날 발인을 하고 올라왔는데 1일이 이제 저기 저 재판이 1일이었죠. 네네. 그래서 근데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약간 저 뭐 검사들이 조문을 못 가서 그런 표현도 좀 하는 건데 저 그 얘기가 내란 특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특검에 대한 특검에 대한 조의 그것 때문에 입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형식은 그렇고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뻥이라고. 형식은 그렇고 아니 근데 완전 뻥은 아니야. 많이 왜냐하면 그 완전 뻥은 가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아니 그 알리질 않았거든.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아니 자기가 군상을 안 갔는데 상복을 입고 다닌다고? 끝까지 들어봐. 보자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검찰청 집단 항명. 폐지에 네. 반발하는 저건데 제가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김건희 특검 검사들 정도로는 안 갔고 그냥 자기들끼리 조금 얘기하고 그냥 의사 표시하는 정도 특검을 무사했. 최대한 표시한 게 이제 저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특검을 무서워했대요. 사실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 동을 트면서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 쪽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봉화부를 들면 같이 좀 움직이려고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조은석 특검을 좀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내란 특검이 비교적 지금 제일 팀워크가 좋고 인원도 사실 제일 많잖아요. 근데 뭐 조은석 특검 자체가 뭐 그러니까 3대 특검 중에 지금 제일 검찰에 고위직 지내고 뭐 특수수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조은석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군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이제 정리가 됐고 최혜병 특검에서도 뭐 더 얘기가 없고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먼저 동을 튼다고 하죠. 봉합부를 올렸는데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은 보고 왜 이러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정도 입는 걸로 사실상 소극적으로 항명하는 거예요. 네. 이 저희의 기저에 깔린 거는 검찰 선배들은 지금 아무 소리 못 내거든요. 이거 네. 국민 여론을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그렇게 네. 뭐 사표 쓰고 줄 사표 쓰고 하려면 지금 국민이 등 돌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기들도 이 커널음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국민 박수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목소리 내면 먹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재판정을 이런 식으로 오염시킵니까? 당장 배희철 변호사, 윤석열 씨 변호인이 뭐라 그럽니까? 특검이 우리랑 생각이 같은 것 같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성 여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했는데 같은 생각 아니니까 상복 입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직격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런 판을 벌여줍니까? 모욕이죠, 모욕. 예, 이런 걸 몰랐다는 거 하면 진짜 무능력한 거고 알고 했다라면 직업윤리에 반하는 거예요. 수사 공소유지 맡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애쓰고 고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포함해서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을 막을 빌미와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상복 시위. 저는 그 지금 시위 그 자체로 봤어요. 네. 뭐 그 조은석 검사 특검에 뭐 그런 거에 어떤 뭐 조의를 표명한 이 생각은 아예 못했었고 몰랐어, 난 사실. 몰랐었고 그냥 이거는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발인 끝났는데 네. 무슨 상복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배희철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갖고 너 속으로는 우리랑 같은 생각이잖아 라고 일단 그 의미가 담긴 말을 재판장에서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보는 사람한테까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입니다. 오늘 제가 10월 3일 날 극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검은 티셔츠, 검은 셔츠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그건 찰리 커크 또 사망 애도하는 목소리가 또 네. 엄청 많더라고요. 검찰 이프로스에서도 강수산나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이게 특검에 나와 있든 뭐 친정인 검찰에 있든 그 검사 DNA, 검찰 조직 이기주의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주면 되고 어쨌든 지금 뭐 잘 비판을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 정도 그 이상은 더 확대되는 건 없다. 네. 그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집단 항명한 사람 징계해야 된다. 지금 처벌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어찌할지 특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할 텐데 어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근데 일단 뭐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하긴 하고요. 이게 뭐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한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라. 이거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다시 반박 기사처럼 나오면서 이제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 약간 뭐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톤다운을 시키니까. 예, 톤다운하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확한 팩트가 뭔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렇게 조의하는 저런 부분들도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조문의 조의의 이런 감정을 형식을 빌어서 표현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좀, 공색하네요. 예, 낯뜨겁죠. 맞아요. 그 변명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 지금 수사 동력이 좀 상실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뭐 복귀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를 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 궁금한데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김상민 전 검사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결국은 뇌물이 아니라 부정청탁 김영란법으로 샜습니다. 네. 서희건설에서도 매간매직이다 이봉관이 자수서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뇌물이 아니고 부정청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저는 예. 그럼 뇌물죄 처벌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탁금지법 요건에 이 들어맞는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걸로 이제 기소 공소유지는 무리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수사는 뇌물인데 뇌물죄는 신분범이잖아요. 공무원이어야 되고. 근데 김건희가 공무원은 아니니까 윤석열 특검이 개발했던 논리도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박근혜가 이 사실관계 알고 있고 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최소한 경제 공동체라는 틀거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김건희로 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윤석열 씨가 이런 사실관계들 뭐 받아먹는 거 이런 걸 좀 알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 법률상 부분은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수사가 경유되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마 공소장을 변경하든가 해서 뇌물죄로는 당연하지만 이건 판단의 대상에 올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총리실 비서실장을 시키고 이런 예? 네. 요직에 이렇게 지금 맞아요. 내가 할 목걸이 주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은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 이게 매간 매직이 아니면 이게 뭐 유성 매직입니까? 이게? 준비 하나 했다. 아니 아주 제가 그런 빵 생각을 터지네. 했어요. 이게 네. 기사를 좋아요, 보면서 좋아. 이게 매간 매직이 아니라고 매간 매직이라고 뭐가 본인이 매간 매직이냐.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그거를 뇌물로 안 친다고요? 윤석열이 말 안 하니까 그럼 진술 안 하면 그러면 법 죄 안 물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전 놀라워요. 이종호가 김예성이 심지어 도망갔던 이기훈이 나와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진술을 안 해요. 그러고 수사가 진전이 안 됩니다. 나 이거 아니 부부가 경제 공동체고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뇌물로 안 하면 조성식 기자님 뭐라고 좀 해. 다 잡아가라고 좀 체포해야죠. 네. 자, 일단은 자, 특검 입장에서 봐요. 우리는 수사만 생각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사실 기소와 재판이라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승부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수사는 막 할 때 보면 뭐 엄청 막 잘하고 막 잡아놓고 막 했는데 나중에 기소대가 재판에서 무죄 나오거나 뭐 이렇게 찌그러들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과거의 특검도 보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건희 특검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일단은 안전하게 일단 기소를 하려는 거예요. 네. 응? 기소에 문제가 없게 공소유지에. 그리고 이제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추가 기소를 한다 이럴 때 사실 100% 잘 안 돼. 잘안 해. 일단 의지가 사실은 조금 약한 거라서.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조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형식 논리로 보면 분명히 매각매직이고 이거를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뭐 김건희가 민간인이긴 해도 그런 공범 어떤 그게 가능한 건데 김건희는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소환될 때부터 했던 게 저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공직이 아무것도 아닌 아니잖아요. 사람. 뇌물죄 아닐걸요? 이거를 계속해서 아무것도 주장해왔거든요. 아닌 사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의도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게 사실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이 사실 특이한 판례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이게 민간인을 이렇게 네. 공범으로 직권남용도 마찬가지고 뇌물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이 받은 게 아닌 네. 거면은 저희가 매간매직이 아니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처벌 못하는 자, 거예요, 보자고요. 그거는. 그런데 네.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디까지 왜 안 봐줬는지
자, 서희에서 자생해서 계속해서 비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이거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사무실인데 갑자기 인수위 사무실로 바뀌고 서희에서는 사무실을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지, 자, 특검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안 해가지고 제가 최은순 요양원에서 금고에서 경찰 이력서를 하나 꺼냈어요. 자, 그 내용은 얘기했는데 그 프로필이 자 이렇게 남양주시의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문제점. 자, 보자. 남양주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이렇게. 자, 남양주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 때 명계나 문견을 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뒤에서 다 다음 점 사실관계가 달라서 넘기겠습니다. 저 보면 저 사람들이 뒷배경이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김용호를 추천해서 김용호를 승진시켜주면 다음 쪽으로 갈까요? 자, 찐보스를 발령 조치함으로써 경기 일대에서 날뛰는 좌파들의 활약을 차단했습니다. 세상에. 그 밑에 줄 재밌죠? 김묘석 기자. 특히 현재는 물론 퇴임 후에도 회장님의 신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은 확신함. 네. 최은순을 말하는 거죠. 최은순 회장님. 자, 저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프로필이 붙습니다. 자, 저것도 아니야. 저기 아니죠. 저 사람은 김용호 프로필이 붙죠. 김용호 프로필이 붙여야죠. 저 사람 민문기는 또 다른 사람이야. 아, 그러네요. 네. 이름이 다르네요. 민문기는 또 다르게. 좀 전에 그게 이제 김용호. 경찰이 자기 그런 프로필하고 프로필 해가지고 보내면서 보냈어요. 최은순한테 네. 나오네요. 그리고 저렇게 프로필을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그 문건도 그렇고 지금 프로필도 그렇고 저게 경찰청 안에서 작성했거나 안에서 나온 게 아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손병호 변호사님. 양식이 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예. 경찰 출신. 네. 그러니까. 네. 저 프로필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저런 거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찰 인사 브로커 사건도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러셨구나. 수사를 했군요. 예, 저런 프로필 네. 이런 자료들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뭐 어떻게 되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네. 예, 어떤 특기가 있다 이런 것들 어필을 많이 하죠 사실. 예. 자, 너무 뜨겁네요. 좀 그쵸, 낯뜨겁죠. 네. 창피하고. 창피하죠? 좌파 때려잡는다 그러고. 네. 회장님 엄호하겠다 그러고. 이게 네. 경찰에 민낯치워서 됩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관이 직접 작성했거나 예.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인사 브로커. 브로커가 예. 작성을 해서 전달한 문건. 그 브로커도 경찰이거나 공직자거나 전직이거나 전직. 그렇죠. 네, 네. 네. 자, 누군지 제가 지금 캐고 있어요. 특검에서 근데 김용호나 민문기한테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주진우 검사, 주진우 수사관이 더 뛰어나. 네. 중수청으로 나중에 가시는 그러니까 한번 경력 지금 특별 채용 안 되나? 전 몸값이 비싸요. 소송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아니 지난번에 서희건설 목걸이도 주 기자가 먼저 밝힌 거 아니에요? 자생병원도 제가 찾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 지금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야. 네. 특검 수사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최순실 금고에서 이게 최순실이 아니면 최은순 금고에서 이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저런 걸 털지도 않았던 거네, 그지? 털었는데 그 다음에 수사가 안. 그냥 덮은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 안 했죠. 아마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하긴 지금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지금 김건희 방대하게 특검은 올려놓은 것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게 거만 뭐 이러면서 생물 같아. 예. 맞아요. 나오는 게 자,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보자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속상해 죽겠어. 계속 안 한다. 아니 연판장 돌리고 양복을 입고 며칠 전부터 양복을 입고 왔었어. 그래서 오늘 할까? 아니 다음번에 할까? 그거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렇습니다. 자, 손병호 변호사님, 검찰청 폐지되고요. 검찰개혁 추진단 꾸렸다는데 요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요게 저도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그 전에 이제 뭐 당정대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TF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범정부 검찰 제도 개혁 추진단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떤 공소청을 만들고 어떤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큰 시스템을 이제 완전하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검찰에서만 파견을 뭐 검사가 6명의 뭐 수사관 이렇게 막 들어왔다가 지금 뭐 많다. 네, 검사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또 4명을 뺐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추진단 TF에 지금 경찰이나 또 변호사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진짜 검사들만 나왔다고요?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은 이제 검사라는 직역은 네. 공소청에만 존재를 하는 거고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검사한테 뭐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뭐 이거 항고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신청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제 아주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실제 그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검사만 들어가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수 언론에서는 검사들만 쫓아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읽었어요. 저도 기사보고. 경찰이 없대요? 그 얘기는 몰랐네. 조성식 기자님 저런 데 들어가세요. 그 전문 제가 용어. 이게 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가 중심으로 앞으로 꾸리겠다고 했거든요. 실무 추진단을. 아마 이제 그런 취지이긴 한데 경찰을 굳이 뺀 이유는 경찰이 있어야죠.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그걸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려하신 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수사 기소의 큰 틀을 마련했잖아요. 검찰청을 이제 분리해서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이 틀까지 만들어 놓고 더더욱이 제일 쟁점 중에 하나였던 그 중수청의 소속 관할을 행안부로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경찰이 관여할 부분은 이제 뭐 여기까지만 니들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공소의 문제라든가 뭐 항고의 문제라든가 지금 뭐 보안 수사권 문제. 근데 보안 수사권은 사실 경찰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네. 말이 안 돼. 아무리 하여간, 지금 마음 근데 넓은 인자한 조성식 기자도 이건 말이 안 돼. 문제는 이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민정 라인도 결국에는 검찰 출신이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참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그거는 조금 네. 정확하고 중요한 근데 이제 지적.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건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자 이제 중수청은 어쨌든 경찰이 원하는 대로 행안부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수청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이냐 이제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 최대 쟁점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워낙 국민적인 불신과 반감이 크니까 네. 보안 수사권은 주지 말고 보안 수사 요청권을 지금 두 개가 다 지금 현행 제도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 요청권 정도를 갖는 게 그나마 바람직하다. 요 멤버들하고 그 얘기는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추석 특집 이거 정기적으로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요 TF 요 부분은 진짜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안 다루고 안 다뤄서.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이건 너무 저도 심각한 몰랐어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뭐 김예원 변호사나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맞습니다. 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님께서는 유튜브는 안 하시죠? 따로는 하지 안 합니다. 않습니다. 네. 그러면 조성식의 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묘성의 묘하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그냥 좋아합니다. 몰랐네. 변호사님, 장미 변호사님. 몰랐어요. 엊그제 생겼어. 구독할게요. 네. 자, 추석 특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청 해체 지지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게 지지한다가 48, 지지하지 않는다가 46. 너무 비슷합니다. 완전 팽팽.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럼요. 같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오차범위 이내임은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48대 46.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1, 2%포인트 차이면 저는 그냥 붙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안전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청 해체 지지가 수치상으로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한 7, 80년 계속되어 왔던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 검찰 제도라는 게. 그래서 7, 80년의 관성의 무게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 뭘 함부로 확 바꿀 때는 당연히 이런 멈칫거림이 생기게 마련이죠. 아직 안 해본 거니까. 그런데 둘 차이가 매우 미미하지만 검찰청 해체에 대한 지지가 50에 거의 육박했잖아요. 48이면 적어도 추진할 동력의 최소치는 저는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예. 한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 지지 37, 반대 한 34,
모르겠다 한 30. 아, 그랬다면 20몇 이랬다면은 정말 이건 까리해요. 아하. 37이면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넘은 거고 판단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분이 한 20, 30에 육박하면 상당수인 건데 해체 지지 48, 지지하지 않는다 46, 두 개 합치면 94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단을 내리신 그렇죠. 거네요, 대부분이. 네. 찬반이 명확한 거예요. 예. 이 건에 관한 한 보류라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차분하고도 정책적인 설명과 함께 검찰청 해체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게 우려스럽다라고 중립지역이거나 진보 성향이면서도 법조계에 계신 분들한테 제기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사 보안권 문제라거나 경찰에게 모든 게 너무 많이 갔는데 일방적으로 되진 않을까? 그다음에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답변을 하면은 설득 소지가 크죠. 고로 이거 역시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정책적 보완을 해 나간다면 저는 어차피 이 정부가 처음부터 공약 단계에서부터 내밀었고 한동안은 뭐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아직 추석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서 여론 지형이 이렇다고 보면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강단 있게 추진하는 게 기왕 시작된 거니까 그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미 대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있던 검찰청을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라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은 1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실행되는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준비 기간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이제 뭐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그걸 이제 저희는 항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상복 입고 나타난 검사들도 사실 온당한 그 행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검찰에게도. 제가 볼 땐 그 분명한 항명입니다. 예. 넥타이가 그 여러 가지로 많은데 하나같이 우연히 그 검은색 조문 갈 때 메고 가는 검은색 상복용 타이를 맸을 리는 없고 그거 당연히 약속한 거죠. 저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집이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고 존재 기반의 상당 부분이 해체되거나 균열이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 역량에서는 에이스 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업무 비중도 물론 부하도 많긴 많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잠시 이쪽 집에 와서 무슨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본가가 그 사이에 없어진 해체가 되는 거니까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리야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사들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거든요.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자기들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물론 7, 80년 검찰청 체제가 유지되면서 특히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요럴 때 검사들 직급을 팍팍 올려줘가지고 왜 우리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졌지만 행정고시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 고시가 3과예요. 행시, 외시, 사시.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입니다. 근데 검사들은 사시 패스하면 4급부터 시작해요. 행정부 5급에서 4급 가는데 빨라야 10년, 길면 12년쯤 걸려요. 12년 거를 미리 가요. 그러면 행시와 사시가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저는 뭐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결국 공무원이다. 네, 직급도 높고 급여도 많았는데 그냥 법무부 산하 외청 중에 하나인 검찰청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우리가 말이야 누군데? 우리가 검찰청 나와봐리 일본 말이지 미안하지만 관할 범위에 가면 우리 앞에 거칠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그동안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 끝발 끝내준다 뭐 이런 시체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항명 맞죠. 나는 뭐 근데 반발은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굉장히 노도와 뭐 들불처럼 확 퍼져나갈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다 말 것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러면 뭐 이번에는 넥타이, 다음번에는 뭐야? 그럼 더 크게 조직적 집단적 반발? 그렇지도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들 선배의 정치검사들이 했던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성의 기운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현직 검찰은 한 2,200명쯤 되거든요. 예. 지켜는 보십시다.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1년간은 좀더 되니까 법무부에서 제 일을 똑바로 하면 그게 그렇게 번지는 것을 놔둔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예, 그렇게 예.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명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